2020년 5월 8일 성경으로 보는 성경으로 신문 보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코너인데요. 많은 분들이 신문을 다들 읽고 계시죠. 또 신문이 나오면 또 어떤 방송사에서는 여러 신문을 펼쳐놓고 또 패널들을 모셔서 놓고 여러 가지 또 진행하는 걸 좀 봤습니다. 또 개인 유튜버들도 그날 또 이 사건과 기사를 가지고 많은 브리핑을 하고 하는데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약간 좀 다른 차원에서 성경의 시각을 가지고 신문을 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성경은 예언입니다. 예언. 특별히 이제 구약은 다 예언인데 신약은 예언이 이루어지기 이제 시작을 했고 또 나머지 또 이루어질 것이 또 있는데요. 그래서 성경대 예수님 오셨고 성경대로 교회가 세계적으로 이제 전파가 되었고 확장이 되었고 성경대로 공산당 나오고 성경대로 또 이렇게 세계가 부패해지고 또 성경대로 과학 발전이 이루어지고 이걸로 끝이냐? 앞으로 또 대환란이 있고 또 심판이 있고 또 새 시대가 오거든요. 그 전에 세상이 어떻게 된다는 이런 예언들이 성경에 있는데,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오늘날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세상의 소식을 이렇게 기자들이 취재를 해서 신문에다가 이렇게 인쇄를 해서 매일 배포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의 새로운 소식들을 전해주는 것인데, 이것이 정말 새로운 소식, 신문 맞기는 맞지만 과거에 구약 성경에 또 요한계시록에 다 예언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 세상에 진행되고 있다, 세상에 발생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루어졌네, 앞으로는 또 이러이러한 말씀이 다 앞으로 이루어지겠네, 그거 몇 장 안 하더라도 제가 그렇게 전반적으로 제가 이 신문을 읽으면서 조금 도움을 드릴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성경으로 신문보기라는 이런 제목으로 오늘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소요 시간 한 30분 정도나, 짧으면 한 20분, 길면 한 40분, 보통 한 20-30분으로 생각을 하면서 간단하게 좀 읽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조선일보 A면에 일면이 이렇게 나왔네요. 예부 압력에 순치된 감사원은 만 잃은 소금이다. 참 감사원의 기능과 역할을 잘 아시죠? 정말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관인데요. 감사원이 감사를 제대로 안 하면 다 썩을 거 아닙니까? 감사를 제대로 하면 모든 기관들이 이게 좀 부패를 안 하고 그나마 정상적인 그런 이렇게 업무가 좀 이루어질 줄 보는데, 이 감사원이 이날까지 저는 제 기능을 좀 못했다고 봐요. 지금 최 회장 말대로, 최 원장 말대로 외부 압력이 순치됐다. 순치됐다는 뜻은 길들여진다는 얘기라는 거거든요. 외부 압력에 그런 게 배제라고 소신 있게 이 사람 말대로 검으면 검다, 힘은 희다, 이렇게 딱 분명히 말해야 되는데, 검은 것도 외부에서 압력을 하면 이건 검은 것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지. 흰 것은 누가 뭐라 그러거나 하얀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하얀 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없을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얼버무리고, 아니면 정반대로 검다고도 이렇게 해버리기도 하고, 이게 감사원이 그동안 그랬는데, 이분도 여기 취임한 지 한 2년 넘게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동안도 감사원이 저는 문제가 많았다고 봐요. 여기 지금 3면에 나와 있는데요. 이 월성 1호기 말이죠. 이거 7천억을 들여서 전면 개보수를 마쳤단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 옛날 우리 차 엔진 고장 나면 볼링해서, 아니면 문이 좀 문짝 찌그러졌으면 깨끗하게 한번 수리하고 도색을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이제 완전히 새 차하고 새 차는 아니지만 새 차하고 다를 바 없는 그런 기능으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타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일부러 폐기를 시켰거든요. 근데 그 일에 일조한 것이 여기 지금 감사원이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이번 4월 15일 이전에 지금 한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문제를 지금 자꾸 경제성 때문에 폐기를 한다고 그랬는데, 정말로 제대로 이 사람들이 밝힌 게 아니고
자꾸 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맞추려고 일부러 경제성이 없다 세 번이나 해가지고 결국 이제 폐기를 시켰는데, 그걸 감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감사 결과를 내놓질 않았어요. 4월 15일까지.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하면. 자기들도 제대로 못 해놓고 또 그 처음 책임지고 있는 최 원장이라는 사람이 그나마도 이렇게 좀 말한 것은 참 고마운 일인데, 그동안 좀 잘못했다 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럼 오늘도 철저하겠다 좀 그래야 되는데, 뭐 대단한 말한 것 같이 하는데 저는 좀 이중적이라 좀 싶은 생각이 드네요만은, 하여튼 지금이라도 이렇게 말한 대로 개과천선해서 제대로 좀 이제 감사원 기능을 해 나가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원장이 그러면서 뭐 국장도 바꿨는데, 이게 뭐 성역 없는 감사를 해라 이렇게 했다는데,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런지 여러분 좀 두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헛말이 굳히고 그냥 국민들한테 립 서비스인지, 정말 중심으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뼈를 깎는 각오를 가지고 문재인한테 목이 잘린다 할지라도 이렇게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발언을 했는지. 그래서 감사원은 만일은 소금이다 했는데, 우리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있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 밖에 버려 발빛뿐이다 그랬는데,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 안 하고 외부에 대해서 흔들린다면 이거는 감사원이 아니라 이건 하루속에 피해져야 될 아주 나쁜 기관이죠. 국가 세금이나 축 내고 오히려 거꾸로, 그렇죠? 결과를 도출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정책이나 모든 면에 거꾸로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예부합력에 순치된 감사원은 만일 소금이라고 최 원장이 그런 얘기 했다. 그나마 이런 얘기라도 한 것도 좀 상당히 좀 용기 있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런 발언한 대로 열심히 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도 이제 한 2년밖에 안 남았던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이런 내용이 있네요. 아이고, 이것도 좀 속 시원한 내용 같습니다. 위안부 피해자인 그 이용수 할머니가 지웅호 키우는 수요 집회 참석 않겠다 이렇게 발언하고 수요 집회 안 나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수요 집회라 그래가지고 그 소녀상 앞에 가가지고 모였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주로 학생들 모여가지고 푼돈 내고, 그런데 올바른 역사 교육을 시키지 않고 왜곡된 역사 교육을 해가지고 점점점 일본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일본에 대해서 막 증오를 하게 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마음에 안 좋았던가 보죠. 증오와 상처만 키우는, 다시 읽어드릴게요. 학생들이 수요 집회 참가기에 귀한 돈과 시간을 쓰지만 집회는 증오와 상처만 가르친다면서, 정말로 잘 아셨던 것 같아요. 증오와 상처만 가르친다면서 올바른 역사 교육을 받은 한국과 일본의 젊은이들이 친하게 지내면서 대화를 해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했다. 또 집회를 주도한 정의기억연대 측에 대해 자기들과 함께하는 할머니는 피해자라며 챙기지만 단체에 없으면 피해 할머니라도 신경 안 쓰는 걸 봤다. 이게 피해 할머니들을 이렇게 이용하는 거지. 아마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이걸 보면 애국팔이라고 그러고 뭐 어떤 이 역사팔이 하는 거예요. 역사팔이. 또 피해자팔이, 할머니들이 이용해가지고 파리에서 자기들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게요. 아주 야비한 세력 집단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세력이 이런 할머니들을 부추겨서 이렇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정말 일본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속 시원히 뭐 그냥 해줬으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았지만은, 제가 역사적인 이런 발언을 한번 찾아보니까 30번 가까이 일본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뭐 유감을 표한다, 뭐 또 옛날 일왕, 심지어 일왕까지도 그런 얘기를 이제 했더라고요. 하고 또 그 후에 무슨 뭐 아무개상 누가 또 장관이 어떤 사람들이 유감을 표한다, 참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잠깐 한번 예를 들고 얘기를 한번 나갑시다. 어렸을 때 누구랑 한번 싸웠어요. 한 대 얻어 맞았어요. 평생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옛날에 왜 때렸냐, 또 사과해라, 또 사과했어요. 또 그 다음에 또 가서 또 사과해라, 또 사과했어요. 또 사과해라. 또 자기 자식 때까지 가갖고, 야, 내가 네 아버지한테 얻어 맞았다, 야, 니네들도 사과해라. 그래야 됩니까? 그거 다를 바가 뭐가 있냐고 이게. 그리고 국제적으로 좀 창피하더라고요, 저는요.
이런 소녀상 해놓고 멋졌다는 거예요. 일본 놈들한테 끌려가가지고 참 그랬다는 거 참 그거 좀 수치스러운 거 좀 감추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들 마음속에 넣어놓고. 그리고 아까 그 어떤 좀 얻어맞았던 사람이라면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좀 당했구나. 그 뒤로는 열심히 막 운동도 하고 열심히 공부도 해가지고 열심히 잘 살아가면은 어디 감히 또 무시를 합니까? 우리나라도 맨날 일본보다 못해가지고 약해가지고 자꾸 내놓으러 귀찮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 무시가 되는 거예요. 일본보다도 뭐 경제력으로, 또 국방력으로 막 세지고 말이죠. 뭐 그렇게 되면 일본 놈들이 자동적으로 굴복을 하고 미안하다 그러 우리가 미안하다 말 하지 마라 그래도 자기들이 필요하고 아쉬우면 우리 옛날에 미안하다 말 하면서 우리한테 요구할 거 아니냐고. 이렇게 우리가 그 마음을 먹고 이 한일 관계를 나가야지. 그리고 사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일본한테 기술도 많이 딸리잖아, 여러 가지로. 그러면 또 경제력도 우리가 아직도 작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까이 지내면서 빨리빨리 우리도 일본 놈을 상대로 해가지고 일본을 상대로 해서 많은 물건도 만들어 팔아서 우리가 경제적인 이익도 좀 챙기고 가까이 나라에 있으니까. 그리고 뭡니까?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빨리빨리 어떻게 좀 이렇게 해서 배워서 그냥 빨리빨리 더 선진국으로 올라가야 된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이건 말은 정의기억이었는데 이거 저는 빨갱이와 다름없는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빨갱이와 다름없다. 참 남을 이용하는 단체.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자기들이 희생해서 남을 유익하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남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는 것은 가장 이 더티하고 지저분하고 천박한 사람들, 천박한 사람들. 저는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제 천주교의 뭐 정의 구현 사제단. 그럼 그 빨간 색깔 아닙니까? 정의가 얼마나 좋아요, 정의가. 이런 말을 갖다가 쓰면서 말이죠. 아주 참 정의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짓들을 하는 걸 보면 저는 분통이 좀 터져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30년간 속을 만큼 속았고 이용당할 만큼 당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정말 제대로 우리 할머니 깨달으셨네요. 그리고 통쾌한 발언을 하셨네요. 제가 박수도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박수. 이용사 할머니 존경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계속 발언해 주시고 역사관을 그렇게 가지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대구 남구의 한 찻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수요 데모를 마치겠다며 이것 때문에 학생들 마음의 상처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정의기억연대를 비판하면서 수요 집회에서 받은 성금은 할머니들한테 쓰이지 않고 어디에 쓰인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또 관련 단체에서 발간한 피해자 할머니 증언 기록집에 대해서 증언 내용이 잘못되어 있는데 왜 책을 파는지 모르겠다. 이날 마스크 수백 장이 든 상자를 갖고 온 할머니, 일본이 우리에게 미운 짓을 했지만 코로나로 고통받는 것은 별기라면서 나도 뜻을 함께하는 분들과 함께 마스크를 기부하려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이메일에 나왔는데. 그리고 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이걸 이용해 가지고 이번에 그 여당 비례대표로 당선됐잖아요. 그분을 또 지목해서 좀 비판했어요. 비난했어요. 사욕 차리려고 국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어쨌든 참 이런 또 가슴 아픈 일이 있네요. 과거에 가슴 아픈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이용을 또 가슴 아픈 일을 또 이용까지 당하고 나니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어요. 남은 예생이라도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고 오히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 정의 구현 사제단 정의 뭡니까 이거? 정의 역사 정의 기억연대, 정의 기억연대. 이런 사람들 좀 어떤 그 잘못해온 그런 걸 좀 비리를 까는 그런 좀 강연이나 그 집회 좀 하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잘못된 단체는 다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이 3면에는 아까
감사원장이 했던 그 기사에 대해서 이어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7천억 들여가지고 고친 그 월성 1호기를 이렇게 한번 쓰지도 않고 이렇게 폐쇄를 한다는 건 정말로 잘못된 정책이죠. 이게 잘못됐죠. 저기 보니까요, 우리 월성 1호기는 30년 만에 이제 조기 폐기됐거든요. 폐쇄가 됐는데 미국은 최근 플로리다 터키 포인트 원전이라고 그러네요. 3, 4호기. 그다음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피치 보텀 원전 2, 3호기의 수명을 80년으로 연장했죠. 80년으로. 80년. 우리는 우리는 30년 쓰고 말아버리고 80년까지. 야, 얼마나 손해입니까? 얼마나 손해예요. 응? 미국 선진국에서도 이걸 이렇게 그 이연 부담이 엄청 많은데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충분히 안전성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80년 써도. 그건 우리는 안전성은 이상 없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성이 없다고 그래요. 경제성이 왜 없어요? 경제성 다 해놨는데 쓰면 되는데. 새로 뭐 지어가지고 한다, 뭐 어쩌게 한다, 그래갖고 경제성이 없다면 모르지만은. 아니, 다 7천억 맞춰서 수리를 해가지고 이제 가동만 하면 이제 전기가 막 발생한 거 아니에요. 그거 보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경제성이 없냐고. 처음에 경제성이요, 가동이 즉시 정지했을 때보다 3,700원 이득이라고 평가돼 있었어요. 근데 두 번째는 1,788억으로, 세 번째는 240억. 점점 이 경제성이 없다라고 쪼그라뜨린 거예요. 한전은 조사에서. 이게 정말 그랬는지라고 지금 월성 1호기 감사를 이게 발표를 안 하는 거예요. 세 차례 동안 밀어버린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총선이 유리하도록, 불리하지 않도록 하려고 이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겠죠. 어쨌든 이 4.15 총선 전에 이런 그 발표를 했어야 되는데 뭔가 현 정부에 좀 불리한 내용이 있었던가 보죠. 그래서 자꾸 연기를 발표를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안팎에서는 감사원이 정권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국회 감사 청구로 착수된 중요 사안에 대한 감사가 2차례 연기된 데 이어 발표가 또다시 미뤄진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앞서 한수원은 2018년 폐쇄 결정된 월성 1호기 경제성을 평가해서 15년 가동률이 95%를 넘었는데도 2020년까지 예상 가동률 60%를 적용해 논란이 일었다. 그러니까 경제성이 없다고 하기 위해서 가동률이 95% 넘었는데 60% 적용을 해가지고 아주 평가를 낮췄다는 거죠. 조기 폐쇄를 위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도록 불리한 수치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2017년 원자력 전기 판매 단가가 킬로와트당 61원이었는데 이것이 2022년이면 49원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제했다. 한수원 이사들에게 숨기고 애곡된 요약 내용만 제공한 후 폐쇄 의결을 유도했다는 의혹도 불거지며 국회는 감사 요구를 했다. 이렇게 국회에 감사 요구를 해서 감사원이 착수를 했는데 발표를 자꾸 감사하는 것도 늦추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발표하는 것도 이게 늦췄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러면서 이렇게 좀 어떻게 하면 뻔뻔하다고 할까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감사원은 검은 것은 검다고 흰 것은 희다고 말할 수 있다 한다며 검은 것을 검다고 분명히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검은 것을 희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한다. 이렇게 하면서 뭐라 했는데 좀 신뢰가 안 갑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서 바로 하셔야 국가가 이렇게 엄청난 지금 손해를 입히잖아요. 감사원이 감사 잘 못하니까 이게 정말로 이 잘못된 그런 이 폐쇄 조치라고 말이죠. 감사원이 당당하게 얘기를 해서 국민들에게 그런 인식을 전환시켜서 국가 정부가 다시금 재가동을 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국가적으로 얼마 지금 손해입니까? 아유, 정말 국민들 속 터지겠습니다. 정말 이런 기사 보면 말이죠. 그리고 정부 프리랜서 등에 또 93만 명이래요. 이게 한 사람 150만 원씩 그 주기로 결정했답니다.
없는 사람 국가가 도와준다는 거 뭐 그거 반대를 하겠어요. 그런데 맨날 주바이고 몇 달 주겠습니까 이거. 국가에 뭐 재정이 한없이 땅에서 솟아나는 뭐 물입니까? 근데 뭐 그런 말 있잖아요. 한 마리 뭐 고기 뭐 주지 말고 고기 남는 방법을 뭐 가르쳐 주려 했다는데, 아니 일자리를 만들어 주라. 그러면 일자리를 만들어서 프리랜서들이 막 일하고 여기저기서도 막 불려가 가지고 일하고 말이죠. 그런 행복한 그런 거 일거리가 막 넘쳐나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야지. 국가 경제 다 망가뜨려 놓고 죽겠다고 하니까 굶어 죽을까 봐서 있는 거 가지고 막 퍼주고, 그다음 국가 부채를 막 늘려가면서 퍼주고, 그러다가 나라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 베네수엘라가 그랬고 막 그리스가 그랬고 다 그렇게 망했다는 거 아닙니까? 응? 누가 옛날에는 이렇게 국가 부채 늘려가면서 퍼주기를 못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후세대에 짐을 주고 국가가 망조가 되니까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못해서 안 한 게 아니라. 참, 국가 하는 것이 한심이에요, 한심. 이게 다 좌파 사상에 들어가 놓으니까, 이게 공짜를 자기들도 좋아하고 또 국민도 좋아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일하기 싫으면 밥도 먹지 말아야 하거든. 일하기 싫으면 밥도 먹지 말라고. 우리 프리랜서 이분들이 일하기 싫어하는 게 아니고 일하고 싶지만 일할 조건을 안 만들어준다고 말입니다. 이 사람은 일에 대한 개념도 몰라요. 일의 어떤 즐거움과 보람도 모르는 거예요. 왜? 거의 일을 안 해본 사람들이 그냥 남 밑에 등골이나 빼먹고 말이죠. 맨날 학교 다닐 때 데모나 하고 말이죠. 뭐 그랬던 사람이란 거 아닙니까? 그랬던 사람이 정권을 잡아놓으니까 열심히 일해가지고 땀 흘리면서 그걸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또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진정한 그 땀의 어떤 그 보람과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 그래서 그 빨갱이 사상에 들어가 놓으면 열심히 일을 안 해요. 일을 안 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데모만 하는 거예요, 데모.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경영주 보고. 경영주 일 안 하면 돈이 막 생깁니까? 열심히 일해야 회사 이익이 남아야 자기들 가지고 나가고 또 경영주도 가지고 가고 서로 상생한 거 아닙니까? 일은 안 하고 무조건 임금만 올려달라고. 그 또라이들 아니에요, 또라이들. 정부가 그런 마인드를 가지니까 국민들한테 일자리만도 열심히 일하라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있는 것만 빚내가지고 막 퍼주는 거예요. 곧 가서 나라 망한다 이거예요. 나라야 망하든 말든 지기단 표만 찍어주면 된다 이거예요. 다름 아닌 이게 빨갱이 정부. 빨갱이 정부 속성이 그런 거예요. 저는 영적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이 공산주의 사상은 마귀 사상인데 게으르고 나태하고 또 남한테 핑계 잘 대고 또 정직하지 못하고, 이게 다 마귀 속성이거든요. 마귀 속성. 성령이 들어가면 열심히 땀을 흘리고 남 보든지 안 보든지 성실하게 일하고 말이죠. 그것을 기쁨으로 만족으로 살고, 불로소득은 별로 마음이 안 편해요. 그냥 돈 주면 그 왜 저한테 돈을 주시는데요? 제가 뭐 그만 일한 것도 없는데 불편합니다. 안 받겠습니다. 이래야 돼요. 이게 제대로 된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게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남의 걸 내가 훔쳐오나 말이지. 어떻게 하면 저거 그냥 나 일 안 하고 말이지. 이거 한탕 하냐 말이지. 이런 생각을 꽉 찬 것들이거든요. 이게요. 공산주의 이론이 그거 아닙니까? 공산주의 이론이. 똑같이 나눠 먹자. 일은 안 하고 나눠 먹자. 김태년 이 사람이 당선이 됐네요. 김태년이하고 전해철이하고 그다음에 정성호 이렇게 세 분이 붙었는데, 근데 그 결선 투표를 안 가고 한 번 투표로 그냥 과반수가 돼서 당선했다는 거예요. 163명이 참석했는데 82표를 얻었답니다. 전해철이가 72표를 얻었는데 10표 차가 난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 친문이죠. 친문끼리 경쟁한다 했는데, 그 다음에 친문이 아닌 그 정성호 의원이 몇 표 얻었습니까? 9표 얻었어요. 9표를 얻었는데, 그러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이랑 완전히 무슨 당이요? 친문당이에요. 친문당. 이 두 사람 친문인데 친문 다 찍어주고 정성호는 9표밖에 안 얻었단 말이에요. 이분에 대해서 이력을 말하면
이게 뭐냐면 이인영과 전대밀기 그때 전대밀기로 뭐 했냐면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전대협이죠. 전대협 일기 상임 운영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 다 뭐하냐? 머릿속에 뭐가 채워진 사람들이 이 사람들. 그 전대협에 들어간 사람 다 같이 활동하다 나온 사람들 증언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 우리가 미용한 게 아니고 우리가 뭐 뒷조사 해갖고 아는 게 아니고 자기들 스스로 그때 지하에 들어가가지고 이수김동 했다. 이수김동이 뭐예요? 위대한 김일성 수령 동지입니까? 또 친지 김동, 친애하는 김일성 동지. 김정일 동지죠.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에게. 뭐예요? 심지어 손가락에 피 내가지고 혈서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남한 혁명해가지고 공사나 만들겠다고. 그런 사람 이 사람은 머릿속에 빠져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인영이도 계속 빨갱이들이라 할 말을 했잖아요. 뭐 토지를 뭐 공개념화 시킨다거나 뭐 또 이번에 또 또 기업을 어떻게 한다고 그러고 또 뭐 동일노동 동일임금 준다고 그러고 다 같은 색깔이고 같은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 같은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근데 더불어민주당은 다 그런 색깔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다 이 원내대표라고 다 그렇게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이 거대 여당을 이끌고 가는데 말이죠. 얼마나 더 야당을 무력화시키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초질까지 밀고 나가겠습니까? 사람 볼 때는 뭐 큰 정당의 원내대표로서 대단히 속된 말로 출세한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참으로 불행한 사람. 이때에 대통령 지금 된 사람, 이때 지금 이런 여당의 원내대표는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멸공진리 모르고 멸공 진리를 반대하고 그리고 하나님 대적하는 공산당하고 자꾸 가까운 거 아니에요. 가까운 거. 친공, 친중, 친부. 이거 망조입니다. 망조. 공산당은 하나의 심판의 대상이에요. 공산당 싸우겠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공산당과 협상하고 용납하는 사람은 그건 심판의 대상이에요. 하여튼 비문은 딸랑 9표 받았다 그랬습니다. 다선 의원들도 당권과 김에다가 다 몰표를 주지 않았느냐 그렇게 예상한 것 같습니다. 김태년 이 사람이 원내대표 됐다. 그런데 이 사람의 과거 경력을 보니까 이 사람 또한 전대협의 상임 운영위원으로 활동했던 그런 사람이다. 사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빨간 사람이다. 언제 이 사람 전향했다고 언제 이 사람 잘못됐다고 그랬습니까? 근데 그런 거를 밀어준 것이 바로 이 민주당이에요. 민주당 색깔도 어떤 거예요? 빨간 색깔이에요. 빨간 색깔.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요새 파란 옷을 입고 다니니까 헷갈린 것 같아. 속에는 어떻게 돼요? 옷은 요 사람들 파란 옷을 입고 다니고 속에는 빨간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꽉 차 있는 그런 정당입니다. 이 세력이 굉장히 이제 정식 국회가 21대 열리면 굉장히 문재인의 뜻을 받들어서 또 협력해서 굉장한 또 파워를 발휘할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악의 세력들이 막 설치고 난리를 하면은 망할 때 가까운 거거든요. 우리나라 빨갱이 무너질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좌파 세력 무너질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국회에서 이런 일이 있네요. 국회에 가보면 그 의사당 준공기라고 있어요. 준공에 대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준공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네 1900 여기 보이네 65년 8월 15일 그랬네요. 대한민국 국회의장 정일권 해가지고 이 내용이 써져 있는데 이게 대리석에 이제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박정희라는 이름이 들어가세요. 뭐라고 하냐? 박정희 대통령 영단에 의하여 그랬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결정해서 그런 뜻을 받들어서 이제 이 준공을 했다는 얘기죠. 이 의사당은 이 장엄한 의사당은 박정희 대통령의 평화통일당 포부와 민족 정당으로서의 위대한 규모를 갖추는 영단에 의하여. 그래서 이 박정희 대통령 이 이름이 들어갔다고 이걸 문제 삼아가지고 이걸 이제 교체하자는 겁니다. 지금 여당에서. 야당이 아니 그 문화유산 아니냐 그거.
65년이 몇 년 됐습니까, 지금? 한 55년 됐나요? 예. 그 전에 말이죠. 벌써 반세기가 지났는데, 그리고 국회의사가 들어설 때 그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그렇게도 이 박정희가 미운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여간 그 이승만 하고 박정희 학을 띄는 것이 이 사람들 아닙니까? 누구 좋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 좋게 하려고? 북한 좋게 하려고 합니까? 네, 북한 좋게. 그 아까도 이 역사 교과서를 말했는가요? 두 가지를 내가 어디 말했는가? 그거 빼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하고 참 뭐지 맞나? 아까 내가 신문만 내가 본 건지 아니면 내가 아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종교모 그리고 또 헌변에서 국가 우리 그 교육에 대한 그 정체성이 잘못됐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성명서를 발표했거든요. 성명서를. 하여간 그 박정희 이름만 나오면 히스테리예요. 그리고 이승만 이름만 나오면, 김일성 이름 나오면 좋고, 김정은 위원장님 하고 말, 김정은 그 어린 새끼를 진짜 위원장님을 잘 모시는 그리고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요, 이 TV에 나와가지고 김정은 위원장님이라고 꼬박꼬박 안 썼다고 뒤에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더란 겁니다. 그 사람 출연시키지 말라고. 당신네들한테는 위원장이 될지 몰라도 나한테는 그 김정은이 개새끼야, 그 개새끼. 북한 동포를 이렇게 괴롭히고 말이죠. 3대째. 지금 지가 죽으려고 그러니까 또 김여정에 또 옮긴다나? 4대째, 5대째 말이지. 여러분 붕괴도 안 나와요? 근데요, 마음에 정의감이 없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 사람 보면 알아. 마음에 정의감이 있으면 김정은 저런 걸 보면 막 뭐랄까 공분이 일어나요. 공분이. 그 한 놈 때문에 북한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루속히 정권이 이제 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김정은이 저는 무너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떠받들어요, 김정은이라고? 김정은님 뭐 위원장이 무슨 위원장이야. 개자식 마귀 새끼지. 걸어다니고 거드름 피우면서 걸어다니고 담배 피우고 할아버지 같은 사람들이 쫄쫄 따라다니면서 말이죠. 좀 마음에 안 들고 박수만 안 친다면 죽여버리고 말이죠. 이런 자식을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자식을. 그런 걸 보면은 속에서 뭐 좀 올라와야지. 좋은 거야, 좋은 거. 이것도 박정희를 빼려고 이걸 빼고 이거 LED판으로 든다는, LED판으로 하는데 매독도 든다네요, 이게. 참. 이 전 총리 해당 석판을 왜곡된 부끄러운 역사를 언급하게 되어 있다. 이 전 총리가 누구예요, 지금? 이낙연이 아니야, 이낙연이. 야, 이 사람도 색깔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알지만은 겉으로는 뭐 그냥 이번에 그 뭐 어디 가서 좀 드러난 거 아닙니까, 이게. 정말로 그 어려움을 당한 그들을 찾아갔다면 좀 눈물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한마디 했다고 말이죠. 그거 주고받고 나온 거. 저도 아직 인격이 많이 부족합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이런 판입니다. 이런 판. 멸공 용사들이 좀 일어나야 돼. 멸공 하늘 권세 받아가지고 이제. 뭐 문재인 뭐 4년차 대통령 지지 60%인데 저는 도대체 믿어지지 않습니다. 자, 또 이거 보세요. 북한 SLBM 잠수함 세척 동시 건조 시설 갖췄다 했네요. 이게 세상에. 이 어디냐? 심포조선소라는데 194m, 폭 36m 대형 건물을 만들어 놨답니다. SLBM 세척을 막 동시에 뭡니까 이게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조선소를 만들어 놨다네요. 한 싸우면은 여러분들이 강해. 싸우면은 7월심 무기 발전시켜서 남침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것밖에 없으니까 이래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뭐 하려고 지금 이렇게 경제도 어려운데 이게 그저 이렇게 지금 그 잠수함
만들려고 그리고 SLBM 장착해서 말이죠. 이렇게 무력을 증강시켜 놓느냐고. 그런데도 저 사람들이 평화를 원한다고. 저 국방부 교재에도 말이죠. 군인들 정신교육부 교재에도 평화는 대화로 온다, 대화로 온다. 그럼 훈련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훈련하지 말고 말이죠. 그럼 군인 다 폐지해버리고 혼자 가서 대화해가지고 하지. 평화라는 것은 힘이 있어야 평화가 온다는 거 아닙니까? 적이 감히 넘보지 못할 정도로 강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진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와해시키고 적이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이것도 사실 알고 보면 이제 문재인이가 군대 망가뜨려 놓으니까 앞으로 미군도 가게 돼요. 가게 돼, 사실은. 이거. 어디 이제 이 문재인이 등살에 미군이 남아있을 것 같아요, 이거. 앞으로 계속 반미 운동. 우리나라 일어날 겁니다. 학생들 통해가지고, 젊은 애들 통해가지고, 은근히 뒤에서 조정해가지고 말이죠. 심지어 평택에 미군 기지 가가지고 또 옳다 마라. 그리고 미군이 어떻게 또 한 명 죽이거나 아니면 때렸다 그러면 난리가 나고 말이죠. 미군 뭐라려고, 미군 철수, 그런 단체에서 말이죠. 다 통속이 그거 아닙니까? 미군도 가고 또 우리나라 국방이 좀 약해지면 이제 요놈들이 내려야 안 내려요? 분명히 내려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 죽습니까? 그때 하나님 숨겨놨던 말세종들, 멸공용사들 막 권세를 주셔가지고 김일성 이 새끼, 김정은 이 새끼는 하나님 없어 이 새끼 하면서 막 짓밟고 올라간다는 것이 이사야 41장 25절입니다. 해산물 짓밟듯이. 또 이사야 계시록 11장에 보면 입에서 또 불도 나간단 말이 있고 또 하늘에서 재앙으로 막 자유롭게 땅을 친다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비장의 카드가 나올 때가 있죠. 우리 대한민국 절대 공사는 안 져요. 안 져요. 미국은 가도 안 져요. 예,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과거에 배 12척 가지고 13척 가지고 333척을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해서 한 거예요. 6.25 다 밀렸죠. 그야말로 풍전등화했어요. 100척도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그냥 또 밀어 올라간 겁니다, 이제. 근데 과거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나눠졌듯이 하나님 무슨 경륜과 섭리 속에 지금 남북이 나눠져 있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가장 지독한 김정일 정권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하나님 종들하고 한판 대결장이 대한민국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과거 엘리야 역사를 미리 보여준 거예요. 엘리야가 하늘에 불을 끄집어 내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도망갔는데 팔 보고 치면 잡아가가지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앞으로 그와 같이 하늘 권세 받은 종들이 하나님 없다고 하는 공산당을 혼쭐을 내고 막 짓밟아버리고 쓰러뜨려버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북진 통일이 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만들라고 그래요. 만들어 놓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문재인이 국방님 많이 까부숴 놓으라고 그래요. 그것도 하나님 섭리에 이루어진 겁니다. 사실 알고 보면. 그런데 공산사상을 주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공산당을 함께 망한다는 것입니다. 공사상 들어가고 협상사상 들어가면 그건 반드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예수 믿고 천당 안 믿고 지옥 가는 이제는요. 예수 믿는 것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이 멸공을 해야 돼요. 멸공. 마지막 때 멸공이냐 협상이냐 이걸로 나눠지는 거예요. 멸공하면 하나님 부하고 또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멸공 안 하고 협상하면 그건 하나님 뭐 음녀야 음녀. 하나님 없다고는 공산당하고 짝짝꿍하고 협상하니 그 음녀 새끼 아니냐고 음녀. 여러분 절대 공산당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산당하고 협상 하나님 보실 때 이런 더러운 년 더러운 놈 그렇게 음녀로 취급을 하니까 절대 사상 지키고 양심 지키고 정직과 진실. 저 공산당은 도둑놈 아니고 도둑놈. 아주 도둑놈도. 양심도 없고. 그래서 SLBM 잠수함 지금 3척 동시 건조조 갇혔다. 어디서 이걸 발표했냐면요. 276쪽에 달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194m, 32m 이렇게 해서 이 대형 건물 내에서 신형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간 이놈들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평화 무슨 평화입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이놈들이 말하는 평화가 진짜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이것 보고도 몰라요? 응? 평화하는데 뭐하러 이렇게 죽기 살을 하겠습니까? 응? 다 있는 것 다 우리 핵 포기하고 뭐하고 우리 잘 살아보자고 문 열고 나오겠죠. 이 새끼는 도둑놈입니다. 이거는 살인자의 대항이고 이놈은
마귀 새끼. 응? 그렇게 딱 봐야 됩니다. 그래야 안 속아요. 그 다음에 또 있네요. 자가당착에 빠진 합참, 북고사총 사거리 3km라는 군 자료 재조사하겠다. 세상에. 북한이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북한에서 GP를 공격했죠. 20일 동안 숨어 있다가 기 나오더니 그 다음에 GP 공격했잖아요. GP. 근데 우리 군에서 적극 변호인 노릇을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1.4km 밖에 유효사거리가 안 되니까 1.5km하고 1.9km까지 떨어진 우리 GP에는 그 사람들이 유효사거리 하는데 뭐하러 조준사거리 했겠냐. 그게 어떤 실수로 그 총격이 가해졌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7시에 이 사람들이 교대하는데 7시 41분에 터졌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교대하면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아니 저쪽에서 그렇게 변명을 하더라도 안 그렇지 않냐. 이렇게 오히려 저쪽에다가 뭡니까 문제를 제기해야 될 이런 국방부가 어느 편이에요 지금? 우리 국민 편입니까? 북한군인 편입니까? 현재 우리 군인들이 국군이 한심한 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국회에서 자료를 요청했어요. 합참에서 북한의 그 14.5mm 고사포 그 재원이 있단 말이에요. 여태 그 군대에서 저도 이제 군대를 다녀봤지만 우리나라의 총에 대해서 재원도 알지만 또 적군에 대해서 총을 우리가 또 알잖아요. 우리는 뭐 그 당시 전에 M16 썼는데 M16은 길이가 얼마고 무게가 얼마고 그 다음에 쏘면 몇 미터까지 가고 조준 어디까지 사격이 가능하고 또 적은 무슨 총을 가졌는데 그 총은 어떻게 되고 기능이 몇 발이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의 어떤 무기에 대해서도 다 연구를 해놨단 말이에요. 3km라고 되어 있네. 3km 유효 사거리가.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말했던 1.4km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 GP를 조준하고도 또 어떻게 1.5km 더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고사포였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변명이 안 맞잖아요. 그럼 우리가 잘못됐다고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고. 근데 이 자료가 잘못됐다고 어떻게 해서 거기다 3km라고 써놨는지 모르겠다고 그걸 조사하겠다고 거꾸로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이게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고 뒤집어도 한참 잘못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이 상단에는 북한 SLBM 잠수함 세척 이제 건조해서 갖춘다고 그러고 이 밑에는 지금 자가 당착에 빠진 합참 북고사총 사거리 3km라는 군 자료 재조사하겠다. 3km 일 리가 없는데 1.4km이기 때문에 절대 조준 사격 안 했다는데 안 했을 겁니다 하고 그쪽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이게 한국군이 저쪽에서는 저렇게 잠수함만 내려오겠다고 이쪽에서는 이렇게 저쪽 편을 들고 있으니 국민들의 속이 이만저만 안 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절대 우리는 공산당에 안 진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멸공진리가 있잖아요. 멸공진리. 제가 멸공진리 운동을 한 33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김정은 이 새끼는 하나님 역사하고 이제 짓밟아버리려 옵니다. 저는 반드시 100점100승할 자신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광화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안 모여도 돼요. 어떤 여러분들이 이해 못할 겁니다만은 과거에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된 게 아닙니다. 모세 한 사람 나와가지고 말이야. 아론하고 둘이 가가지고 그 애굽의 그 무시무시한 그 나라를 굴복을 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한 사람도 안 빼고 다 끌고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 데리고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군대 말이야. 바로하고 군대들 그냥 홍해를 우리는 육지같이 건너갔고 그놈들은 홍해에서 다 빠져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예요. 과거에가 예언적인 역사고 이제 마지막 끝을 맺는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나는데 저는 김정은이 저거 잡을 100% 확신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은 아주 악독한 하나님 없다고는 악의 집단이 북방에 자리 잡고 있고 남한에 정말 숨겨놓은 정말로 거룩하고 진실한 하나님 종들 앞에 때가 되면 일으켜가지고 하나님 종들에게 하늘 권세 땅의 권세 줘가지고 과거에 모세를 들어쓰듯이 엘리야를 들어쓰듯이 북방문을 쳐서 무찌르는데 저놈들 내려다가 정구는 동해로 후구는 막 서해로 다들 다 빠져 죽는답니다. 그리고 압록강 두만강까지 막 북진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통일이 된다는 거예요. 북한 농포도 얼마나 좋다고 박수 치겠습니까?
그날이 저는 그렇게 멀지 않다고 봅니다. 왜? 우리나라의 좌파 세력이 득세한 걸 보면 요 세력이 무너질 날에 가깝고 북방 김정은이 이렇게 발악한 걸 보면 저 세력도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겁니다. 여러분 멸공합시다. 멸공하면 하나님 보호하고 협상하면 하나님 심판을 받습니다. 공산당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은 멸공하는 사람은 양심적인 사람들이 주로 많아요. 빨갱이 뭐 그건 저는 안 받아라요. 다 속에 이중성입니다. 이중성. 빨갱이는 그 자체가 마귀인데 마귀가 어떻게 돼요? 더럽고 추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란하고 폐역하고 이게 마귀 속성이에요. 절대 거룩한 신이 역사하는 사람은 협상이나 타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멸공입니다. 멸공. 절대 멸공입니다. 이건 진리를 모르는 사람도 정말 양심이 맑은 사람들은 그냥 알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멸공. 죽어도 멸공입니다. 네, 보세요 지금. 그리고 우리나라도요 지금 왜 이렇게 거짓 세력이 판을 칩니까? 이번 투표도 거짓 아닙니까? 거짓 순. 장영표 교수 아들이 어제 가가지고요 그 조민이 조국 딸 아니에요? 세미나 참석 주장 완전 거짓이다 그렇게 주장했어요. 자기 아버지는 조국 딸을 감싸다가 판사가 그랬죠. 당신 말이요, 그 지금 그 변호사로 온 거요, 지금 뭐 증인으로 온 거요. 막 야단을 쳤거든요. 아들이 부전자전이라고 그러더니 아들이 그러진 않네. 아이고 아들이 아주 그냥 마음이 듭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해요했을 수도 있잖아요. 해요. 그리고 그 조국이 정영심이랑 그 측근에서 얼마나 야, 네 가서 아버지랑 입맞추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양심으로 그렇지 못한 거예요. 이런 청년들이 대한민국에 많아야 됩니다. 이런 청년들이. 그런데 이번에 또 김정은이 살아나가지고 김정은이 그 충송위원회에서 뭐 환영 대회식 한다고 그래요. 이런 정신 빠진 젊은 애들이 있고 그나마 이렇게 도저히 양심을 팔 수 없는 이런 젊은이들이 있네요. 아무튼 장 교수님은 참 그렇지만 아드님은 참 잘 두셨네요. 이렇게 표현하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증인을 통해서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거기 뭐 그 동영상인가 사진인가 그 앞쪽에 앉아있는 동그라미 쳐갖고 그게 조민이라고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조민이었으면 내가 조민이랑 당연히 같이 앉았을 거라고. 근데 조민이 절대 안 왔었다고. 그리고 그 앞에 앉아있는데도 그래서 교복을 입었는데 교복이 틀리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뻔뻔스레 거짓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다시 말해서 이게 조국이도 산호명 그 산하에서 이 빨갱이 운동 하던 사람 아닙니까? 이게요, 사람이 나쁘다는 것보다도 그 빨갱이 사상에 들어가지고 빨갱이 다시 말하면 공산주의 사상에 들어가지고 그 배우에 그 공산 사상을 집어넣어준 그 마귀가 그 사람 들어 쓰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이 너무 뻔뻔하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얼굴이 창피해서 그 철판 깔고 나오지 어떻게 나오겠냐고. 그렇게 새빨간 그 교수에다가 뭡니까 정무수석에다가 뭐 법무부 장관 말이죠. 와, 그런 공적인 자리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뻔뻔스럽게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냐고요. 이게 보통 심장 아니에요. 이건 연구해볼 심장인데 그렇게 누가 말하더라고요. 연구할 필요 없어요. 그게 공산주의 사상에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사상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도요 절대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지 않도록 키우시기 바랍니다. 공산주의 사상 들어가면 진짜 무섭습니다. 이거. 그래서 장영규 교수 아들이 그래도 바른 말을 해서 재판관들이 좀 바른 판단을 하는데 좀 도움을 조금 주는데 일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상반됐다라고 그렇게 상반된 진술이 했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네요.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 가지고요 이런 내용이 또 나오네요. 나라빚 걱정 말라는 이 피라미드 사기. 조선일보 논설실장 되는 그 박정훈 칼럼입니다. 이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사 속의 모든 포퓰리스트가 빚내서 펑펑 쏘도 문제없다고 허세를 부렸다. 과거에다. 포퓰리스트들이. 근데 그 부채의 그 파트는 언젠가 터지게 되어 있는 피라미드 사기이다. 사기.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는 자기들이 정권 잡았을 때는 40% 넘으면 절대 안 된다고 했잖아요. 박근혜 당시 혹시나 넘어갈 것 같으니까. 자기들 넘어가지 40% 문제 아니다. 지금 60%인가요? 지금 어떻게 보면 70%까지 다가왔대요, 지금요. 근데 우리나라는 수치적으로는 조금 낮는데, 이분이 지적한 걸 내용을 살짝 보면요. 우리나라가 문제가 생기면 공기업들, 다시 말해. 문제 생기면 누가 떠나야 됩니까? 예를 들어 한전이 지금 빚이 지금 129조라는 거거든요. 저번 때까지는 계속 흑자를 막 10조씩 내다가, 지금 계속 빚이 늘어났어요. 금년 한 해 빚이, 작년 한 해 빚이 14조 원이에요. 누적된 게 지금 129조인데, 한전이 만약에 문제 생겼다. 이 돈은 누가 갚아야 될 돈이에요? 이 돈. 국가가 떠나야 될 그런 부채. 이런 것까지 하면은 70%까지 올라가 버린답니다. 국가 부채가. 그런데 미국은 자기들이 달러를 발행하면 계속 뭐 달러를 가지고 국제 유통이 되니까 달러를 발행하면 어쨌든 자기들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EU도 그렇고 유럽의 EU도 그렇고 우리 옆에 있는 일본도 미국하고 무제한 스와핑을 해놓은 거예요. 일본에 달러가 부족하면 미국에서 계속 대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국가 부도가 날 염려는 없죠.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부채가 쌓아지니까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뭡니까 여기 사설도 좀 그런 게 나왔네요. 재정적 국가 부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본예산 512조에다가 1, 3차 추경으로 60조 원 가량을 추가 조달하면 총 100조 원어치를 적자 국채를 찍어야 한다. 1차 추경만 반영된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부채는 731조 원으로 1년 전보다 32조 원이 나늘었다. 늘어난 국가 부채를 전체 가구수 아무튼 얘기 쭉 하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국가 부채 비율이 올라가니까 국제 신용평가 기관들이 우리 한국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재정 건전성 악화를 점검하는 겁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그야말로 딱지 붙이는 딱지. 위험하다. 신용도 뚝뚝 떨어져요. 그러면 외국 그 기업들이 투자자들이 여기다 투자하겠습니까? 싹 빼나가죠.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20년 전에 우리 IMF 당했지만 그보다 더 비참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국가에서 지금 국민을 지금 사기를 치고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 칼럼의 지금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과거에 아르헨티나, 또 그리스, 베네수엘라 이 나라들이 이렇게 꼭 정책을 쓰다가 하나같이 망했다는 거예요. 꼭 포퓰리스트들이 말이죠. 돈이 한데 없이 나온 줄 알고 막 퍼주는 거예요. 우선 국민들 좋아라 그러죠. 놀고 먹으라면 얼마나 다들 좋아해요. 참 문제입니다, 문제. 점점 나라가 이렇게 돼 가는 것 같아요. 또 성경에도 국가가 서민들이 엄청 살기 어려운 이런 때가 온다고 그랬는데 정말 이런 때가 지금 다가오나 싶고요. 이럴 때에서 우리는 더 양심을 지키고 하나님 바라보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 하나님 보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 가지고 또 이 논설 사설도 썼네요. 사설이 나왔네요. 문정부 2년 적자가 전 정부 10년 흑자 맞먹는다니 그래놨네요. 그러니까 전 정부가 누구죠? 박근혜 정부. 그 전에 이명박 정부. 이 내용 보면 이 두 정부에서 10년 동안 115조 원이 흑자가 났었어요. 근데 불과 2년 만에 91조 원 적자로 반전이 돼버린 겁니다. 충격적인 일이다 그러네. 야, 그래도 이 사람 끄떡이나 합니까? 응? 그리고 핑계는 다 누구 대요? 앞으로 또 이제 좀 떨어지면 전 정부의 잘못한 거에 다 핑계된 거 아닙니까? 핑계. 잘하면 자기 탓, 못하면 남 탓. 이번에도 코로나도 알고 보면 병원에 잘했고, 병원이 이 사람들이 정권 잡아 병원이 잘 됐습니까? 의료보험을 누구 때 실시했어요? 박정희 대통령부터 의료보험 실시했던 거 아닙니까? 그 후에 쭉쭉 발전되어 가지고 그렇게 체계가 세워져 가지고 이번에 마침 코로나 발생을 해서
그런 의료 시스템이 잘 가동이 돼가지고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자기들이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가 어려우면 자기들이 잘못했다 그러고, 이것도 그랬을 때 자기들이 또 뭡니까? 다시 말이죠. 자기들이 경제가 어려울 때 안 뒤집어지고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인정한다면 혹시 이것도 자기들 탓이라고 하면 되겠지만은 무조건 잘못된 건 전 정부 탓이잖아요. 잘된 것도 전 정부 탓으로 돌려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하다면 양심이라도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근데 못된 것은 다 조상 탓이고 잘된 것은 자기 탓이고 아주 천박한 사람. 우리 이런 사람 되면 안 되죠. 항상 당신 덕분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제 연고 때문에, 제 때문에 요나가 풍랑이 일어가지고 다 빠져 죽게 됐거든요. 이 요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원래 니느웨로 가야 되는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 만났거든요. 야, 누가 이 잘못 있는가 제비 뽑았더니 그냥 밑바닥에 있던 그 누굽니까 요나가 제비 뽑혔거든요. 왜 그러냐? 내가 하나님 말씀 만들어가 내 연고 때문에 풍랑이 인다. 나를 던져라 해갖고 던졌더니 풍랑이 잔잔히 했어요. 우리 기독교인은 무슨 일이 안 된 일이 있으면 이게 내 탓입니다. 이렇게 내 탓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 빨갱이일수록 어떻게 돼요? 나는 잘못 없고 다른 사람이라고 이렇게 한 게, 그 인격이 그럴수록 낮은 인격입니다. 낮은 인격.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가 좀 책임을 져야 되겠다는 이런 인격은 고상한 인격이에요. 위대한 인격일수록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모든 인류의 죄를 당신이 걸머지고 책임을 져야 되겠다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야, 네가 잘못했지 왜 내가 잘못했냐? 이렇게 보통 하거든요. 근데 인격이 올라갈수록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도 내가 책임을 져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고 앞선 참된 종들이 그랬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도 이렇게 저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우리 교인들한테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 빨갱이의 속성은 무조건 남 탓이야. 남 탓. 잘한 건 자기 탓. 우리는 잘한 거 있으면 옛날 유명한 장군들도 어떻게 돼요? 공로는 제군들한테, 책임은 나에게, 그렇게 당한 아닙니까? 그 멋지잖아요. 공로는 제군들에게, 부하 군인들에게, 쫄병들에게, 책임은 잘못한 건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이런 인격. 그런데 빨갱이는 정반대예요. 보면 알아요. 자, 그 다음에요. 어떻게 그러니까 10년의 흑자를 이 2년 만에 다 말아먹고 95조나 이렇게 적자가 나는 이런 구조로 완전 뒤집어져 버렸다 이겁니다. 이게 참 뻔뻔스럽네요. 뻔뻔스러워. 그 다음에 아까 말이죠. 북한 총격 감싸려다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짓말. 거짓말이 몇 가지 있어요. 아까 1.4km의 유효거리다 3km인데 거짓말했고, 또 뭡니까? 교대 시간에 아마 오발 사고가 갔다. 교대 시간이 뭐 7시인데 7시 41분에 터졌는데요. 그것도 은근히 거짓말을 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참 이거 있네요. 현장에서 지휘관이 어떻게 되세요? 목격으로 상황을 판단해서 거기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매뉴얼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상부까지 올린 거예요. 그래서 또 사단장까지 올라갔다가 사단장, 연대장, 대대장, GP 와가지고 20분이 왔다 갔다 겁니다. 저기 총을 쏘고 있는데 물어봐가지고 쏠까요 말까요 하고 있습니다. 이거 물어보면 뭐 있습니까? 막 같이 쏴버려야지. 응? 근데 그것도 거짓말이었거든요. 현장. 응? 야, 이렇게 거짓말이 그냥 이 사람들은 그냥 거짓말이 일상입니다. 일상. 이 빨갱이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빨갱이 말을 절대 믿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평화? 김정은이가 판문점 와서 했던 얘기가 참말이에요.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국민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는 안 속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이거 저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저는 어떤 진영에 속하라는 것보다도 모든 사람 상대로 진리를 가지고 깨우쳐야 될 멸공 진리 운동을 하는 사람인데요. 어쨌든 오늘 신문을 좀 이렇게 조선일보를 봤습니다. 그다음에 이 국민일보예요. 국민일보에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네요. 좀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많아졌는데, 여기 우리 김재동 목사님의 잊지 말아야 할 그때 그 역사가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지금 연재가 오늘 8번째로 됐네요. 요거는 좀 따로 제가 한번
목사님하고 연락을 해서 내가 따로 요거는 쭉 그냥 이런 자료를 한번 막 이렇게 좀 요약을 해서 좀 소개하는 식으로 한번 제가 따로 리스트로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연재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여기 지금 그 투표 문제가 말이 많죠. 저는 아무리 봐도 저는 원래 영적으로 느낌도 이 현재 정권을 잡은 집단은 이거는 충분히 이러고도 남는 게 아니라 이런 짓을 할 그런 저는 집단으로 저는 봤어요. 저는 이런 좀 나쁜 짓을 해도 무감각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그런 일을 만들어서 계획적으로 저지를 그런 집단이다. 그래서 저랑 가까운 분들하고 뭐 여러 가지 총선에 대해 얘기할 때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쉽게 절대 그렇게 다수석을 빼앗기거나 내놓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차기 대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단 방법 안 걸립니다. 빨기는 그렇잖아요. 수많은 사람 죽이기도 하고 뭐 별 모함, 별 수단 방법 다 써가지고 그런 짓을 하는 것이 저 세력인데 저는 영적으로 알고 있는 영적으로 성경을 보고 성경을 통해서 공산주의가 어떤 집단이라는 거 그리고 마귀의 조종을 받는 건데 실제 과거 역사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 죽였잖아요. 이 표도둑질하는 거 여러분 드루킹 때 있어요. 드루킹 뭐 근자에 있었던 드루킹 저번 그 대선할 때 드루킹이 있었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 뒤에 또 뭐 있어요? 울산 시장 선거 청와대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한 거 모르십니까? 이번 선거에 이런 중요한 중차대한 이런 선거에 지기들이 뺏기냐 계속 사수하냐 하는데 그 사람들 편법에 안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그거. 저는 양심적으로 그렇다고 봐요.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좀 그런 그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대대적으로 모여가지고 참 이게 어떤 이 반전의 어떤 계기로 삼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 통합당에서도 뭐 맥을 놓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유튜버들이 쪼개지잖아요. 지금요. 쪼개져 가지고 합해서 우파 지형에 해도 지금 부족할 판인데 그래서 정말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어떤 정당이 어떤 통합당이 어떤 뭐 기독 자유당이 누가 하겠어요? 어떤 시민단체 하겠어요? 이렇게 제1야당도 꼼짝 못하고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신이 함께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거짓된 세력을 막 뒤집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 역사할 수 있는 종들이 나와야 될 그런 정한 때라고 봅니다. 여러분 정말 양심 맑은 분들이 이 진리가 깨달으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오늘 신문을 가지고 좀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이 진리의 멸공 진리에 대한 내용을 제가 앞으로 방송을 좀 쭉 만들어 좀 올리려고 그래요. 좀 그런 작업을 마음은 있는데 지금 못 했는데요. 앞으로 방문해서 좋은 자료가 좀 풍성한 그런 이 채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급해서 제가 그날 또 이렇게 신문을 보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자꾸 생각이 나서 제가 이거라도 좀 우선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신문을 읽으면서 제 의견이나 제 말씀을 좀 보태서 이렇게 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아무튼 이 영상이 국민 여러분들 많은 좀 정보가 되고 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